제가 구룡사 온 지 33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에 참 함께 하기 위해서 나답지 않게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최소한 법사가 앞에 빈자리를 축원하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한 번 얘기하면 최소한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옆에 이게 나이 먹어서 입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하나씩 해피리면 앞자리만 그렇게 하는 게, 저 뒤에 허리가 안 좋아서 의자에 앉는 불자들은 당연히 누워서도 법문 들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간에 살아오면서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늘 만나는 시간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린 시절에 농경사유 때 모내기를 손수 농부들이 하고, 그리고 낫으로 벼를 비어서 탈곡기에다 탈곡해서 방아를 찧어서 우리 삼시세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기까지 쌀미자를 보면 농부의 손길이 88번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쌀미자래요. 가운데 10자 있고. 근데 그때는 아무리 어머니가 조리질을 잘해도 간혹 무게질량의 돌과 쌀의 무게중심이 같으면 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밥 먹다 돌 씹으면 애들은 보통 뱉습니다. 택 하고 뱉어. 하지만 세월을 어느 정도 살면 밥 먹다 돌 씹었다고 아무리 돌을 씹어도 돌이 있어도 쌀보다는 돌이 적은 거죠. 요즘은 기계 영농을 해서 땅에 벼가 닿기 전에 전부 공중에서 전부 처리해서 지상에서 처리돼 가지고 땅까지 벼 이삭이 묻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돌은 없어. 조리질을 안 해도. 그러나 어른들은 밥 먹다가 혹 이물질이 들어있어도 자수독이 손을 가리고 그걸 골라내야 됩니다. 내 뱉는 게 아니고. 근데 너무 바싹 씹어버리면 물로 삼켜야 돼. 삼켜야 돼. 제가 물로 삼켜야 되는데 법상을 내려간 건 33년의 한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오시는 대로 앞에 차근차근히 앉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화로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월안 오스님께서 열반하신 지가 13년이 지나 금년이 14년이 되어갑니다. 벌써. 스님께서 만불전 법당에 원부를 불자들이 동참해서 봉안할 때 만부처님을 다 2번에 나눠서 모셨는데, 만불전 원부를 구룡사에 오는 그 수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저는 3년을 하루에 10부처님씩만 동참되면 3년이면 만부처님을 모시겠다 싶었는데
2년 만에 만부처님 동참이 다 됐으니까 평균 15부처님이 매일 동참된 거예요. 30년 전에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을 그 시대에 했다고요. 80년대 후반에 87년, 88년, 89년에 부처님을 다 모셨으니까. 열애사는 구룡사처럼 만부처님을 모시고 있는데 아직도 구룡사 불자들이 열애사 부처님의 원부를 모시는 중심 불자들이었어요. 일산 열애사 불자들을 흉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그랬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나 열애사는 기도하고 나눔을 발언할 때는 어느 사찰보다도 동참자가 많이, 저번에도 연말에 10kg짜리 쌀 500포를 고양시청에 전달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구룡사는 노력을 했어도 그만큼 모으지 못했어요. 또 그런 장점도 있어. 또 동전 모으기를 열애사가 훨씬 더 돼지저금통에 모이는 양이 많습니다. 하기에 이제 앞으로 향후 한 20년 지나가면 이제 돈도 지폐도 없어진다는데 전부 기계로 주고받고, 지금도 미국 같은 나라는 통장 없습니다. 통장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도 통장이 있어야 든든하잖아요. 거기 거래는 전부 수표 거래고, 은행 가면은 그런 일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죠. 저는 구룡사도 신심과 발심으로 지도하는 불자가 많기를 바랍니다. 구룡사는 매달 원불 모실 때 10번에 나눠내기도 하고, 어떤 가정에서는 20번 나눠서 낸 적도 있어요. 지금 주지 스님은 개급불사를 발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주지소임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있다가 하라 마라 하는 말은 하지 않고 한번 발언을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만 했어. 근데 그때 월화스님께서 저에게 써주신 글이 있습니다. 진리무상 미언설이요 일체 만물이 무비통이로다. 구룡사를 딱 빗대서 한 말씀이 아닐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모양 없으면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다 소리야. 상대적으로 생멸법이 없는 그 모양 없는 모양이 참다운 모양이니까 오면 가야 되고 만나면 헤어져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부모미생전의 본래 면목이죠. 미연설은 일체 중생들은 무비통이야. 전부 다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없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 법을 구족하면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도 않고 세상에 더럽혀지지 오염되지 않는다 하면서 보살이 구족해야 되는 10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오늘 불현듯 파고다 공원에 있는 만해 스님의 3일 정신을 계승하는 비문 생각이 났습니다. 그 비문 뒤쪽에 제가 가끔 불교대학 강의할 때는 그 시를 읊조려 준 적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대단히 많은 이들이 대단히 긴 시간을 통해서 양분된 생각과 견해들을 노출해서 드러내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라는 것도 사회경제, 문화, 예술 할 것 없이 다양한 장르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다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 복리에 이바지하려고 나섰던 분이 아닐까 싶은데도 언론에 노출되어서 나오는 현상들은 다투고 오염되고 더럽혀진 생각들을 분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 이게야. 만해 스님은 일제 식민지 때 양산 통도사 안양암이라는 암자에 오셔가지고, 큰절에서 바로 보이죠. 그 암자에 오셔가지고 한 3년 사셨다고 합니다. 3년. 그러면서 불교 유실론과 불교 개론과 이런 다양한 가르침을 거기서 집대성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때 요쯤 해서 쓴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봄날이 고요키로 향을 피고 앉았더니 삽살개 꿈을 꾸고 거미는 줄을 친다. 어디서 꾹꾹이 소리 산을 넘어 오더라. 따스한 벼 등에 지고 유마경 읽노라니 가볍게 나는 꽃이 글자를 가리운다. 구태여 꽃밑 글자 읽어 무삼하리오. 무엇하리오? 대실로 비단 짜고 솔잎으로 바늘 삼아 만고 청수 술을 놓아 옷을 지어 두었다가 어주버 해가 차거든 우리님께 드리리라. 그런 시예요. 그 시가 애잔하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아마 다투거나 더럽혀지거나 오염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걸 부처님께서는 신심과 규범과 선지식을 친근함과 내관사유함과 진지한 삶과 바른 생각과 바른 말과 바른 이치와 바른 행동과 그리고 애민섭수, 연민심과 자비심으로 감싸 안는 그런 삶을 살면 절대로 다투거나 더럽혀지는 삶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런 가르침이 바로 만해 스님의 시 속에도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공적으로 법당에서 조금 전에 했던 그런 모습은 처음 보셨죠?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 우린 어렵고 힘든 사바에서 그래도 동사섭 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출가한 지가 50년이 훅 지났어요. 이제 나이도 60대 중반이 지났어. 참 보람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군종교구 소임을 보는 동안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작년 1월 달에 방문해서 꿈을 꾸었고 꿈꾼 그림을 3월 달에 기공식으로 표현했고 1년 만에 이번에 무량수전을 낙성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법당에 들어와서도 이번에 한 600명 정도가 참석을 한다는데 굉장히 규제하고 절제했는데도 한 600명 정도가 온다고 그래요. 구룡사에서도 버스 한 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합창단에서 음성공양하기 위해서 자리를 먼저 선점하다 보니까 다른 불자들은 못 가. 그렇다면 내가 거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다고요. 나는 여러분들 가까이 다가가려고 그런 생각,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몇 마디 딱 거들어 보니까 꼼짝달짝도 안 해. 그리고 안 온 사람보다는 중간에 가더라도 참 왔다는 사실이 소중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나가야 된다든지 하면 뒤쪽에 있다가 살포시 빠져나가야지. 조금 전에도 여기 앉아 있다가 나가갖고 안 들어오네. 그래도 우리 구룡사는 한 가족처럼 구성돼 가지고 그나마 좀 그래도 나은 편이요. 조계사 같은 데는 법문할 때 절하고 있다? 이건 아무도 안 그러네. 절 안 내. 제가 이제 조계사 법문하러 가서 본 일이요. 저녁 예불 모시는데 거기는 조계사는 저녁 퇴근 시간에 1년 12날 365일 달마다 법문이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조계사가 다른 점이에요. 예불 시간에 예불하고 있는데 참선하고 받았다? 공동체는 함께 동사서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자고 밥 먹을 때는 싫어 안 먹어 맛없어 이 맛없어 뭐 이랬다가 지 혼자 또 한 30분 1시간 있다가 밥 차려달라고 해서 밥 달라고 하면 밉상이지. 응? 남 잠들 때 잠자고 밥 먹을 때 밥상에 같이 앉으면 얼마나 편리하고 욕이 납니까? 뭐 물론 바빠서 일이 있어서 꼬박 밤잠을 새울 수도 있고 밥을 그냥 서서 먹을 수도 있고 김밥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뭐 컵라면 하나 먹고 끝낼 수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보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섭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판문점에 금전적으로는 10원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림을 그렸고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냈는데 거기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남북 공동 경비 구역. 거기는 국방부와 또 한미연합사와 유엔군과 다양한 곳에서 관리, 관장하는 곳이에요. 우리 땅도 아니라고요. 국가 소유라고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허가를 득하고 승인을 받고 법당을 짓는데 판문점은 개성 인접지역입니다. 불과 10몇 킬로 떨어져 있어요. 개성은 고려의 수도였습니다. 제가 꿈을 꾸는 그림 속에 그렇게 설계되어진 겁니다. 고려의 수도인 개성 인접지역에 고려 건축 양식으로 단아하게 무량수전을 지어서 16개국의 참전 용사들을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16개국의 국가별 위패를 모셔드리고 우리 국군과 경찰과 학도병 그리고 민간 희생자 그리고 수없는 생명들이 이름 없이 스쳐 지나갔을 그 이름 없는 위패까지도 20개의 위패를 모셔서 16개국이 6.25 때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 수많은 군인들이 전사 사망자와 실종자와 포로와 부상자와 미국이 180만 명 군인이 6.25 때 대한민국에 와서 전쟁했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을 수없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북한이나 진배 없는 세상에 노출되어서 살겠습니까? 그것을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불교가 조계송에서 군종 교구가 앞장서서 약 1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스님들께 시주받고 화주받아서 주로 스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짧은 기간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평화의 종을 600관으로 6.25를 표상적으로 상징하면서 그곳에 걸고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늘 방문객들이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준 그런 것 장한 일 아닌가요? 내 생전에 구룡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온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그곳에다가 그 수많은 숭고한 희생의 전사자들을 위한 그런 위패를 모실 수 있는 그런 법당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에게 가피와 위실력을 내려주신 그런 가르침에 저는 감격합니다. 지금 저는 양구에 2사단 17연대는 쌍호부대는 6.25 때 유엔군과 유일하게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던 부대입니다. 17연대라는 부대가. 그곳에 법당이 작년 장마에 지붕이 내려앉아갖고 폭삭 꺼져버렸어요. 어쩌면 제가 소인 보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그 부대 장병들에게 부처님의 도량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곳에도 포상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해서라도 평화의 종을 다뤄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철골 구조로 구성해서 법당을 짓고 있습니다. 조정래 작가의 글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을 때다. 행복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어쩜 불행을 느끼지 않을 때가 바로 행복할 때가 아닐까? 그렇게 대답했다. 어찌 보면 인생은 불행할 때보다 행복할 때가 훨씬 더 많지요. 전에 어떤 글에 보니까 네이크로바가 행운이래. 잘 없어, 네이크로바는. 근데 세입 크로바는 많다? 근데 세입 크로바의 닉네임은 행복이래, 행복. 행복은 방치해놓고 그 요행을 바라는, 어떠면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 같은 그 내 이파리를 찾으려고 그 아둥바둥 눈을 크게 뜨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는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탐욕은 늘 저 먼 데를 보고 있어서 바로 내 눈앞에 있는 행복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마 제가 가고 나면 여러분들 내가 무척 보고 싶을 거예요. 아니, 이젠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우리 가끔 반야센터에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면 불교대학 국이 주로 그분 9기, 10기, 8기, 뭐 11기, 뭐 요 무렵시.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원로들은 가건물에서부터 불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부처님 금나원 가다 모셔왔을 때부터 100일간 친견법회 할 때부터 그때 함께 하면서 불교 공부 같이 하고.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공부 같이 하자고. 공부. 아이고 나 몇 기인데요. 그게 극락가는 티켓이요. 성불하는 티켓이요. 대관절 그 맥기수라고 하는 그 종이 쪼가리 하나가 대관절 뭐 어쩌자는고. 그러면 평생 먹은 놈의 밥 앞으로는 안 먹어도 살겠네. 공부하자고 하면 시간 내가지고 마련해가지고 스케줄 조절해가지고 조율해가지고 공부 같이 하십시다. 응? 공부하자고 했는데도 새로운 불자들만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상의 상관관계예요. 상의 상관관계. 좀 더 많은 불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진하고 함께. 저는 어저께 종정 스님 추대식에 댕겨왔습니다. 조계사에.
역시 조계사는 우리의 총본산이구나. 역시 봉은사는, 여기 봉은사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다 갔다 왔잖아요. 그 전에 거기도 댕겼잖아요. 우리 구룡사 초기에 가장 많은 불자들이 이 불사에 동참해주고 구룡사에서 뿌리 내리고 함께하고 꽃 피워질 수 있도록 해주신 불자들이 봉은사, 조계사, 도선사 같은 그런 대가람에 맺은 인연을 가졌던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구룡사라는 절과, 구룡사는 구룡사로 끝난 거 아니잖아요. 20여 곳이 넘는 포교당 국내외에 있잖아요. 거기에 인연 맺어서 열심히 함께하는 불자들의 숫자를 합해보면 엄청난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조계사 대웅전 법당 안에 달려있는 등, 막 주먹만 하더만. 너무 천장이 높아서 그런가? 거기에 각 가정에서 발언하는 발언표가 붙어가지고 거기 다 바람결에 흩날리고, 벌써 마당에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10,000등이 넘는 등에 벌써 바람결에 휘날리는 이름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직도 4월 초파일은 한 달도 더 남아 있는데 벌써 4월 초파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조계사나 봉은사나 도선사 같은 사찰을 흉내내거나 뭐 하자는 건 아니야. 지금 마당에 한 달 동안 밝힐 거라고 하는, 4월 초파일까지 밝힐 거라고 하는 등이 지금 이렇게 달려있는데 명찰 하나도 안 붙어 있대. 그래서 오늘 내가 제일 먼저 한번 하려고. 전 이 1년 소원성취등 불사에도 주지스님도 저는 제가 세운 포교당에 일산 열애사나 장안사나 이런 곳에 가면 꼭 함께 동참을 합니다. 내 크게 쌓아놓은 재물은 없어도 최소한 정우 스님이 품위 유지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주머니에 지갑 하나는 넣고 댕긴다? 그건 제가 좀 써도 안 되나요? 그것도 쓰지 마? 거기야, 정제도 여러분들이 시주하신 것을 저는 마치 가족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온 걸 어머니와 아내에게 주었을 때 그 어머니가 소중하게 근검전략하면서 검소하게 살면서도 써야 될 것, 쓰여져야 될 것을 잘 살피는 그 어머니와 아내가 우리들 주변에는 많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기로 말하면 있으면 있는 것만큼 더 어렵대요. 재물은 소금물과 같대요. 갈증 날 때 먹으면, 그놈의 소금물을 먹으면 갈증이 더 난다네. 가끔 전 목격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이 얘기 들어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를 누리고 살았던 분이 어째서 생전에 사는 것 보면은 그렇게도 궁색하고 인색하게 살다가 떠날까 하는 사람들도 목격합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이들하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저도 눈썰미가 있는 사람인데, 전 전문가는 아니라도
이런 거 보는 전문가는 아니라도 척 보면 느낀다? 안다? 응? 아셨죠? 지금 과거 제가 그전에 그랬잖아요. 그전에 말하기를 내가 안 먹는 음식이 있는데 쑥떡은 지금도 안 먹어. 쑥떡이 맛있을 것 같으면서도 쑥떡을 안 먹어. 쑥떡하고 신떡하고 놓여 있으면 신떡을 집어 먹어. 연유는 쑥떡하고 비슷하게 생긴 보리 개떡을 쑥 넣어가지고 보리방아 찌고 그 남은 겨로 가난한 시절에 지혜로운 어머니가 슬기롭게 한 건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리개떡을 해놨는데 경험이 있는 식구들은 아무도 입을 안 대는데 그 어린 식탐 많은 그 어린 것이 소쿠리 바구니채 무릎 위에다가 갖다 놓고 그것을 야금야금 먹고 얹혔다가 죽었다 살았어. 이게 아마 한 60년 전 얘기일걸? 60년 전. 지금도 끓인 미역국은 안 먹어. 차가운 미역은 냉채 만들듯이 해놓으면 먹어도 끓인 건 안 먹어. 동도사의 보광전 선빵과 내가 사용하던 주지실 69년도에 지을 때 우뭇가사리 미역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을 풋가루 반죽해가지고 벽면을 칠하는 그것을 제가 몇 달간을 가마솥에다가 그걸 쑤어댔어. 생기긴 미역처럼 생겼는데 그걸 쑤으면 악유 성분이 발효돼가지고 횟가루에다가 그 물을 섞어가지고 바르면 척척 달아붙는다. 악유라는 것도 소가죽에서 발효해낸 겁니다. 그것도 5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미역국에서는 미세하게 그 냄새가 나. 그거 삶을 때 끓일 때 났던 냄새 또 익혀서.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 음식도 어렵고 힘든 걸 겪으면 인생에 평생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생각 잘못 일으켜서 마음에다가 대목받는 일을 하면 상대가 얼마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겠느냐. 그래서 우리 불교는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증오하는 마음을 증오심으로 불태우면 영원히 반복돼서 끊어지지 않아요. 원망하는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증오하는 마음을, 시샘하는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 같은 것을 전부 내가 조복받아서 제어할 때 내 삶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조금 전에 극단적인 방편을 올라왔으니까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 들어오려고 그랬어, 법당에. 전에 어떤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문하는데 전화 벨 소리가 여기서 울리고 저기서 울리고, 아까 그러니까 사회 보는 스님도 전화 진동으로 해놓든지 끄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이미 불과 20년 사이에 세상이 그렇게. 그런데 요즘 인문학적으로도 얘기하는 일들이 많지만 4차원의 산업혁명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공포스럽게 재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종교적으로 그것을 순화시키면 그래도 기계가 인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사람이 만든 건데 사람을 능가하겠느냐. 바둑은 저번에 졌지. 바둑 게임은. 그러니까 모든 바둑의 룰을 기계에다 입력시켜 놓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이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게 이긴다고 하겠지만 우리들의 감성적인 것까지 그것이 가지고 있겠느냐. 4차 산업혁명의 콘텐츠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모두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앞으로 돈이 없어지고 직장이 없어지고 또 걱정하는 게 기계의 부품화로 전락해 버리는 일종의 기계화되어 가는 인간, 그것은 이성적이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뇌내혁명이라는 글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동의보감에도 인간은 43,200일쯤 산다는 게 이거 계산해 보니까 한 125년 됩니다. 또 하나는 여자는 팔자가 좋아야 된다는 말을 해. 팔자를 잘 타고나야 된다는 말을 해. 그죠? 그 팔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 말이요. 남자는 팔자로 나가고 여자는 칠자로 나가. 칠자. 그래서 남자는 시원찮은 사람 보고 77만 또 보던 놈이래. 77만 또. 그러면 77에 49, 49살 먹은 여자만 또 보다다 이 말이요. 그것은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처럼 내가 생명을 세상에 잉태할 수 없는 나이로 변화했다. 다 됐다. 다 쓸모없다.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본래 인간은 건강하게 한 120년쯤 사는데 우술이 뛰어버리고 100세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올해들 사시오. 올해들 살아. 건강하게. 신체적 구조는 100년, 120년. 요즘 가끔 100살 넘은 분들이 장수 마을에서 그분들의 일상적인 것을 조명해주는 그런 화면도 목격하게 되는데, 그렇게 건강체로 태어난 인간들이 한계 수명인 120년, 125년을 살지 못하는 연유. 저는 요즘요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씩 걷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면 한 12,000보 이상 걷던데 10분에 한 1,000보 정도 걸으니까 무리하지 않던데. 근데 그동안에 정우 스님이 솔직히 털어놔야 될 게 하나 있어. 무릎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절하는데 난색을 표했습니다. 나는 이제 금생에 젊은 시절에 절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갖고 무릎 관절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절도 못해야. 그때가 좋았어. 1080배 할 때, 3000배 할 때, 108배 3번씩 할 때. 응? 어떤 분들은 그때를 떠올리면은 짠하대요. 그랬는데 요즘 걸으면서 불과 한 달 정도나 걸었나요? 걸으면서 느끼는 건 오르막길 내리막길 아무 문제 없음. 계단 오르고 내리는데 괜찮음. 절하는데 훨씬 좋아졌음.
내가 안 떠나면 언제 제가 구룡사에서 마지막으로 100일 기도 한번 하고 갈까? 응? 108배 하면서 옛날처럼? 그리고 헤어질까? 그러면 반분 풀릴 것 같아요? 만나면 헤어져야죠. 헤어지는데 이제 통도사로 가겠다 그 말이에요. 나는 통도사를 한 번도 떠나본 일이 없어. 구룡사에서 30년 넘게 살았지만 통도사를 떠나서 구룡사에 와 있은 적 없습니다. 또 통도사 가서 주지소인 보고 선방에 있는다고 한 5년 내려가 있었는데 구룡사를 떠나서 통도사에 있은 적 없습니다. 요즘 산업혁명에 대한 4차, 5차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경전에서 보면 화엄세계요. 입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를 그 사람들이 바닷물 찍어 먹고 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법화 사상이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랑스의 솔로몬 대학의 교수 호랑시아 슈너라고 하는 교수가 한국에 한 2년 전에 와가지고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21세기에 과학과 융합할 수 있는 대안은 불교밖에 없다 그래요. 불교밖에. 그래서 달라이라마도 불교 방송을 통해서 늘 보면 달라이라마도 끊임없이 과학자들하고 토론하고 있어. 우리는 대다수가 종교성을 지니고 있는 분들은 철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철학적입니다. 우리는 다 철학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말도 했잖아요. 개똥 철학도 철학이라고. 아무 쓸모없을 것 같은 개똥도 철학으로 분류하면 철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시가 있다. 미운 놈의 아들놈이 좋은 옷 입고 지게진 나를 보고 욕하고 가네. 욕하자니 우는 꼴이 보기도 싫고 욕하자니 내 입이 더러워지고 쳐주자니 우는 꼴이 보기도 싫다. 아따 그러면 가다가 개똥에 미끄러져 소똥에 코나 팍 뛰어라. 그런 시도 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디야. 흔한 개똥도. 인간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담아주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일일까? 우리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우리들이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인연을 맺습니다. 정우 스님도 참 많은 분들하고 인연 맺었지요. 참 많은 분들. 구룡사에 인연 맺은 분도 아마 5만 가족 넘을걸? 1층에 내려가 보면 축원장 보면은 엄청나. 그리고 내가 여기저기 댕기다가 만나는 이들 보면은 아는 척하고 전혀 나는 낯선데 저기 양재천 걷다가도 가끔 만나거든? 그러면 참 좋아 보이는 게 노 부부가 살포시 손을 잡고 워킹 데이트 하시면서 자망 이야기하면서 산책 코스를 걷고 있는 분들 보면은 나무 일 안 같던데.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나한테 가까이 오면 눈을 크게 뜨고 아이고 스님, 남편한테는 스님 우리
정우 스님이요. 나는 낯설어가지고 잘 모르겠던데 내가 눈이 침침해졌나? 언제 구룡사 때 왔다 가고 안 와서 그런가? 그런데 스스럼 없이 짝지한테 우리 스님, 정우 스님, 큰 스님 막 이렇게 오늘 이 법표도 불교 방송에서 이제 지금 녹화 뜨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스피커가 아니죠 마이크가 2개 여기 잭이 꽂혀 있는 거 보면 한쪽은 방송국 거 같아. 어떤 인연을 만나서 어떤 꽃으로 피어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은 결정되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이란 대다수가 그런 인연 속에서 자신의 향기, 내 컬러, 내 빛깔, 내 향기로움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한 삶의 현장에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요즘 곧 이제 5월달이면 저 선거도 있고 자꾸 막 어수선하고 속상하지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각자 우리는 나름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고 가정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국민과 나라를 걱정한다고 선출직에 나온 이들이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내비치는 거 보면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일본은 말이요. 일본은 장수하는 사람을 순서로 이렇게 보니까 종교인, 경제인, 정치인, 연예인 순으로 오래 살더라고. 그 다음에 단명하는 사람들은 시인, 소설가, 예술가, 체육인, 쥐어 뜯어 짜는 사람들. 속에 들은 것도 없는데 그 짜가지고 세상에 내비치려고 한 사람들이 빨리 세상을 떠나더라고. 그러면서 그 모리 교수라니가 뭐라 했냐. 자유분방한 예술가 타입은 빨리 죽고 배심두둑한 정치인 타입은 오래 살더라 이래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어떤 교수가 조사한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연이나 아까 마음에 안 들으니까 몇 자리 10자리도 앞에 듬성듬성 옥수수 잎 빠진 것처럼 빠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내려가 버리잖아요. 응? 법문 아닐 거라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우 스님은 오래 살게 생겼어. 응? 여기도 우리나라도 종교인, 근데 눈여겨보세요. 정치인, 연예인, 교수, 고급 공무원이 우리나라는 오래 사는 사람들이야. 여기 식구들 가운데 교수 있으면 공부 좀 하라고 그러세요. 노트 한 권 갖고 평생 살라고 하지 말고. 근데 어째서 우리나라는 고급 공무원과 정치인이 오래 사냐고. 근데 일본은 경제인이 오래 살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인, 법조인, 예술인, 체육인, 문학인, 언론인이 단명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경제인이 가까운 이웃 일본처럼 오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요. 구명가게도 죽겠디야. 응? 자꾸 뭘 타서 우리도 각자 장수하려면 어떻게? 잘 살면 돼요. 세상에. 근데 어째서 우리나라는 가까운 이웃 일본은 경제인이 오래 사는 축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업가가 세상 빨리 떠날까? 애간장이 녹아서 그래야. 에? 안 주면 안 줬다고 잡아가고 주면 주었다고 잡아가고. 끝으로
최인호 작가가 말하기를 사람의 얼굴은 유전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유전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근데 불행하게도 정우 스님은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서 내가 감격해 본 일이 한 번도 없는 게 다행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사진을 보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았던데 인물이. 그런데 지금 얼굴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내가 생존해 있다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건강하고 젊은 얼굴이 아닐까 싶으면 요쯤에서 영정사진도 찍어놓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지금 더 늦기 전에 하나씩 찍어놓으세요. 응? 자, 살아가는 도중에 자신의 성격대로 자신의 이미지대로 얼굴이 변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 얼굴의 변천사로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마치 매일 가는 산도 들도 들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어제 저녁에 제가 늦은 시간에 KBS에서 하는 방송 재방송이었지만 저 지리산에 어떤 700고지에 있는 곳에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 이름은 그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아침마당 하기 전에 나오는 거지. 그게 뭐죠? 인간극장을 봤는데 그 할매가 그러대.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겨울에 눈 치면서는 춥고 눈 뜨기 귀찮다고 했는데도 또 여름에 더우니까는 겨울은 겨울대로 눈이 와서 좋지. 그 하는 말씀하는 그 할머니가 도인이더라고요.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동화되는 그 할머니가. 그러듯이 최인호 작가는 그 풍경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듯 우리의 얼굴도 나이에 따라서 그 풍경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런 의미에서 얼굴은 그 사람의 역사이며 살아가는 현장이며 그 사람의 풍경이다. 그러니까 우리 김이 끼면 김이 낀 대로, 검벗은 나면 검벗은 나는 대로, 주름살 지면 주름살 지는 대로 굳이 보톡스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잘 삽시다. 그게 훈장이요. 응? 근데 저는 어저께도 많은 스님들이 조계사에서 만났는데 반가워하면서 또 어른 스님들도 나보고 군정교구 소임 보느라고 애쓴다고 하면서 그런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내가 더 젊어지고 건강해졌다는 것을 그분들이 어찌 알았을까? 느낀다는 거죠. 우리 다 젊고 건강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다 있겠지만 걷고 절하고 움직이고 기도하십시다.